자, 이제는 제3장 임업경영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우리가 소득 또 일반적인 1인당 생산, 노동생산성, 또 우리가 봤을 때 그 자본 생산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자본 장비도 이거에 의해서 소득과 자본과 생산과의 관계, 소위 이 관계를 갖다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에 의한 어떻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조직을 하려면 경영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경영 원칙이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원칙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속 작업, 또 나아가서, 뭐에 대한 사항이냐면, 이제 경영 생산 과정, 임령 구조,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단원도 사실상 우리가, 그 영림 계획 빼놓고 나서는 가장 어떤 단어를 볼 수 있어요?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단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업 경영계획은 가장 높은 파트고, 그 다음에 이 파트가 그 다음에 좀 높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제3장. 그래서 임업 경영 조직. 우선 임업 경영을 하면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 경영 원칙이 다양하게 있겠죠. 제일 먼저 본다면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는 겁니다. 수익성.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 볼 수 있어요? 경제성. 세 번째는 생산성. 특히 우리는 이럴까? 수익, 경제, 생산. 수익성, 경제성, 생산. 이걸 갖다가 경영의 3대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경영의 3대 원칙. 그럼 이거 외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공공성. 공공성. 이제 명칭이 또 다른 말로도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속성. 여섯 번째 뭐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합자연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자연성. 일곱 번째 국토보존. 국토보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경영의 3대 원칙이 뭐냐? 그러면 수익성, 경제성, 생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 지도의 원칙 중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수익성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뭐를 갖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윤이라는 건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할 수 있는 힘,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무구와 관계에서 보면 이윤과 자본재와의 관계, 즉 수익률, 이윤율 이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이윤과 자본재 관계.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본다면 그럼 이윤의 성립 원인이 바로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의 성립 원인이 바로 뭐냐? 그럼 이 수익성과 관련이 직접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 내부적 원인이 있겠고요. 나아가서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요인 같은 거는 말 그대로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 가지고 있느냐. 소위 경영자 마인드 같은 경영자의 합리적 생산 기술.
그러니까 경영자의 하나의 마인드,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인드.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럼 이걸 갖다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그런 거죠. 우선 첫째, 합리적 생산 기술. 또 두 번째는 판매상 태도. 또 세 번째는 노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윤 창출의 한마디로 가장 참된 이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된 이윤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외부적인 것은 하나의 이거는 경기 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기. 그래서 경기 이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경기 변동, 소위 경기 변동에 의한 이 경기 변동에 의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한 가격 차이에 의해서 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윤이지만 이건 경기 변동에서 외부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경제적 수익성과 관련이 없는 것. 그럼 경제적 수익성과 관련이 없다. 경제적 수익성에 이걸 포함시킬까 안 포함시킬 거냐? 그런데 여러분들 투기라든가 외적 자본, 투기 외적 자본은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네. 어디에? 이건 경자 마인드 내부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건 외부적이지만 경기 변동에 의한 거니까 뭐 투기라든가 외적 자본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런 건 들어가지 않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윤이라는 것은 어떻게 창출되는 거냐 봐줘야 되겠죠. 그럼 이윤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윤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윤을 갖다 뭐라 하죠? 프로퍼티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윤 자체를 갖다가 프로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P자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우선 투하자본 총액을 투하자본 총액 그럼 우리가 앞서 그랬냐면 자본제에 관한 관점 관련했다 그랬죠. 그러면 투하자본 총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K 자본이니까 K 캐피탈 마이너스 자 뭐를 하냐면 비용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러면 이 비용과 자본이자 자 그러니 비용과 자본이자를 갖다가 A라고 합니다. 요게 투하 자본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이거는 이 밑에 게 K해야 되겠죠. 투하 자본을 제일 밑에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K 여기에 대한 것을 뭐라면 투하 자본의 총액. 자, 송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은 뭐냐? 임목 수입 총액. 대개 이제 이루다 표시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윤이라는 것은 투하자본 총액분의 임목 수입 총액 마이너스 비용과 자본이자를 갖다 뺀 나머지가 이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윤율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윤율 문제될 게 아니라 바로 요 의미를 잘 아세요. 제가 노랗게 쓴 거 있죠. 성립 원인 내부적 외부적. 내부적은 참 경영자 마인드니까 참. 그다음에 여기는 외부적 요인은 이런 것이 경제적 요인이니까 투기나
외적 자본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이게 첫 번째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 경제성이라고 그러는 게 있죠. 두 번째는 경제성 원칙. 우리가 경제성이란 건 합리성 또는 합목적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가서 봤을 때 경제성이라는 것은 합리성, 합목적성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최대 성과를 갖다가 올리도록 경영, 생산,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아까는 최대 이윤이지만 여기는 최대 생산, 경제 성과, 그러니까 최대 성과지, 성과. 성과를 갖다 올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뭐 치면 최소 비용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 비용 가지고 최대 효과. 이거는 뭘 갖다 기점으로 하면 최소 비용에 의한 최대 효과. 이게 바로 가장 우리 경제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 이걸 왜 나타나는 거냐?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나타난다. 그럼 비용을 갖다가 들여서 최대 효과를 희소성 원칙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똑같이 보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얻는다면 일정한 수익을 얻으면 최소 비용을 얻는다.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만약에 일정한 비용으로다가 우리가 최대 수익을 올린다. 비용이면 최대 수익을 올리고 일정 비용이면 그 다음에 뭘 갖다 볼 수 있어요? 가서 일정 수익을 하면 최소 비용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수치 관계에서 경제성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비용 수익성으로서 자본 수익성 표시하는 경우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볼 수 있냐면 비용 수익성이 있겠고 자본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경제성을 나타나는데 비용 수익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비용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이윤 이 얘기죠. 비용에 대한 이윤. 자본 수익성이란 말은 자본재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기업 이윤이죠. 자, 이거 갖다 우리 왔을 때 자본 수익성이라는데 이 자체는 기업 이윤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앞서 있던 수익성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본에 대한 기업 이윤. 그러니까 자본에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본에 대한 뭐라 볼 수 있어요? 기업 이윤.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성? 경제성.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생산성이랬습니다. 자,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 바그너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바그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져간 것은 최대 목재 생산 원칙과 같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써요? 목재 산업에서 목재 공급. 자, 이건 목재 공급을 갖다가 목재 생산 원칙이란 말은 목재를 공급하게 한 거죠. 목재를 생산했다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토지의 생산력을 추구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토지의 생산력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노동 생산력, 토지 생산력 나가서 뭐 했어요? 제적총 평균 생산량이 있었죠.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벌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생산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벌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앞서 시험지 출제됐던 거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생산성의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목재 생산은 공급이다. 그럼 최대 생산력 추구다. 그럼 바로 이때 이 생산력은 뭐냐? 토지의 생산력이다. 그럼 벌채 시기와 관련된 것은 바로 뭐냐? 인목이 벌채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적 총 평균 생산량이 가장 높을 때다. 볼 수 있겠죠. 가장 많을 때. 그러니까 가장 높을 때, 요때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은, 생산성이다. 생산성 중에 무슨 생산성? 토지 생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와그너가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를 3원칙이라 하지만, 나머지 무슨 성이 있어요? 공공성이 있네요. 그럼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의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공공의 경제 또는 후생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후생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이와 같은 공공성이나 후생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생성, 경제 후생성, 또 공익성 원칙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건 다른 말 쓰면 또 공익성이라고 그러대. 공익성.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의 생활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 이거죠. 복리 증진. 그러면 임업 경영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겠죠. 비사방비 보안님 같은 경우, 보안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나가서 수원 함양이라든가, 토사 간지라든가, 또는 풍치유지, 이런 것과는 하나의 풍치유지, 아니면 보안,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걸 볼 수 있고, 결국 나가서 여러 가지 노동적인 농가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절을 통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다음 보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속성, 보속 지속된다는 거죠. 영속성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보속성은 그러면 이거는 산림에서 수확이 연년 평균, 그러니까 가장 연년마다 균등하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을 균등하게 하게 한 거다. 수학의 균등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것은 앞에는 와그너지만 이건 멘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이죠. 이 멘탈과 관련되어 있을 때, 요 사람은 보속성의 의의를 연년이 있죠. 연년에 목재 수확량의 양 및 질을 계속하고 균등히 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균등을 유지하는 것,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했어요. 이걸 균등하게 하기 위한 노력, 이걸 갖다가 보속성 이렇게 하겠다고, 영속성, 지속성이라고 했다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보속의 관계는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목재 공급만을 위해서 목재 공급 보수성이고, 광의는 목재 생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면 매년 목재를 갖다가 잡아요. 협의는 목재를 공급한다 그랬죠. 광의는 뭐야? 목재 생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성 두 가지 있어요. 공급 보수성과 생산 보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교과서의 의미로 본다 하면 협의부터 나왔죠. 자, 협의의 경우는 산림이 매년 그 목재 수확 공급을 거의 균등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목재 공급을 균등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매년마다 하는 거, 연년 매년마다 균등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법정님, 법정 조건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뭐까지 하면, 이 보수성을 정해가지고, 이건 법정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님 사단까지 발전시켰다. 그럼 이 협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훈덴스 하이젠, 그렇죠? 그래서 훈덴스, 하이젠이 있겠고요. 그 다음, 누가 있냐면, 헤이어가 있겠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덴스 하이겐과, 데스죠. 데스. 훈데스가 훈데스 아이겐. 그 다음, 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쓸 때 헤이어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요게 협의 입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목재의 수확, 결국 공급을 갖다가 기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목재 생산이라 하는 것은 생산을 최고도 발휘하도록 유지하는 것, 생산력을, 발휘하는 걸 유지하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순수학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국 이렇게 목재 생산을 하면 뭐가 있어요? 지력을 유지하면서 생산력을 지속시키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력 유지, 땅의 힘, 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 유지한다. 그럼 지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종이 나빠가지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벌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게 결국 우량목에 의해서 갱신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차 이루어지게끔 하는, 계속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끔. 그러니까 잡목 같은 게 너무 많으면 그거는 광 입장에서 보속력이 유지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합자연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합자연성. 그럼 여기에 이 합자연성 그랬는데, 이 합자연성은 뭘 갖다 놓으면 인목 자체에 대한 인목 생활, 생장, 즉 자연 법칙을 존중한 거예요. 합자연성. 그러니까 자연에 적합하다. 합자연성. 그래서 이런 가이어 같은 생산력에 대한 거고, 뮬러 같은 사람이 있는 향속립 사상에 근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법칙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연법 사상에 근거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럼 합자연의 원칙은 임업 경영의 최고 차원인 또 궁극적 원칙이
아니고, 이건 최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궁극적 원칙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 수익, 경제, 생산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수익, 공공, 보속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여기 봐요. 얘는 수익성, 공공성, 보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뭐에 불과하냐면 수단에 불과한 거다 볼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합자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공공, 보속성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기초 지도 원리다. 그럼 시험지 나왔을 때 다음 경영, 임업 경영 원칙 중에서 기초 지도 원리는 뭐냐? 그러면 합자연성.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뮬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속사상의 근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근거한 것을 볼 수 있겠고, 말 그대로 임업 생산에 대한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보전, 환경보전, 환경양호, 이런 말 쓰는데, 이거는요. 환경양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업경영을 갖다가, 국가 안보, 수원, 함양, 이런 기능.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든가, 수원, 함양, 함양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앞에서 배웠죠? 물을 갖다가 담수할 수 있는 댐 능력 같은 경우, 이런 거. 또, 각종 자연공원, 또 뭐 사찰림, 이런 경우라든가, 또 휴양, 조수, 이런 걸 위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 환경 원칙에 포함시킬 수 있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림미 원칙도 광해 무슨 원칙이다? 산림미 원칙이다. 그럼 환경 원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미 원칙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영 원칙은 3대 원칙, 수익성, 경제성, 생산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 보속성은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다는데, 광의는 생산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유지하고 지력 증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협의는 목재 공급인데 균등하게 매년마다 한다. 법정리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는 현대사회계는 있겠고 하이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자연 합자연성은 바로 자연법칙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뮬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수단을 가지고 쓰는 거죠. 뭘? 요 수익성과 공공성, 보속성을 가지면 그것을 쓴다. 그래서 이건 기초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냐면, 경영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속성인데, 자, 요게 대한 부연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같은 관점에서. 그러면 보속 작업과 간단 작업. 보속 작업과 간단 작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속이란 말은 앞서 얘기했죠. 무슨 성? 연년이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보속성은 해마다 그 비슷한 양의 목재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작업. 그럼 요거 개념을 갖다 보면 이거는 해마다 비슷한 목재를 수확하는 거죠. 해마다 비슷한 목재를 수확하기 위한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래요? 보속 작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는 간단. 그러니까 해마다 비슷한 것이지만, 요거는 우리가 했을 때, 한자의 입장에 보면, 기간 간자를 썼고, 그것이 단절되는 의미에서 간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건, 이 간자를 제가 한자로 쓴 게 뭐로 보냐? 이건 계속이지만 해마다 이루어진 거지만, 요건, 뭐라 볼 수 있어요? 한 해 일정 기간. 일정 기간마다 목재를 갖다가
거두는 작업. 일정 기간마다 목재를 거두는 작업이다. 그걸 갖다가 간단 작업이랍니다. 그 이 간단 작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완전 간단과 불완전 간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요, 이 불완전 간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 간단과 불완전 간단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완전 간단이라는 건 같은 연령 인목, 같은 그리고 수령대가 있죠. 나무 나이대. 자, 그 인목으로 구성된 살림에 대해서 정해진 수학기의 인목을 벌채하고 다음 수학기 때까지는 뭐였어요? 벌채하지 않는 거. 이번에 같은 연령대를 갖다가 수학했어요. 그럼 다음 수학기 때까지 벌채를 아주 안 하는 것을 완전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나 불완전이라는 것은 살림 구성을 대개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런 형태의 연별로 해서 나무를 자르는 만약 성숙기가 60년이다. 그러니까 벌기 그러니까 성숙기가 60년이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번 하는 거죠. 이번에 커가지고 그냥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성숙기간 안에까지 가장. 그러니까 이건 이런 차이네. 완전이란 말 의미는 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같은 수목대를 갖다가 잘랐다. 그럼 다음 올 때까지 안 자르고 또 그렇죠? 잘랐다. 다음 올 때가 안 자르는데 이거는 이 불완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 1, 2, 3, 4, 5, 6, 60년이 만약 성숙기라면 그 기간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역 경영상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다? 불완전 간단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속 작업의 필요성을 갖다 우리가 공부해 줘야죠. 이런 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성. 그러면 이 보속 작업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공공 경제 입장. 공공경제적 입장에서 하는 거와 그다음 사경제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경제적 입장에서 하는 경우. 제가 이렇게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나눈 것은 시험을 할 때 요거와 요 자체를 구별하라. 내용 다 아닌 것. 필요성이 공공경제적 입장에서의 보속 작업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경제 입장에서 보속 작업의 필요성은 우리 교과서에 근거한 대로 보면 그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목재 수요 공급. 자, 그래서 목재를 갖다 수요의 공급상 문제가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재 수요를 갖다 해서 그냥 목재가 생활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목재 수요량을 매년 균등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보수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정책상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정책상이라는 건 주민에게 노동기회를 갖다가 주면서 사회보장상 안정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보장상 안정을 준다. 그 다음 산업보호상이라 했어요. 산업보호라는 것은 목재를 원료로 하는 그러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토보존상이다. 그러면 일정 면적 살림에 대해서 매년 갱신함에 따라서 그렇죠? 살림의 보전, 기타 살림의 간접적 효용을 올린다.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사경제적 입장에서 본다면 합리적 재정 처리. 그래서 합리적 재정.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입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이 이루어져야 가게가 지탱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보속 작업이 하지 아니하면 자금에 뭐가 있어요? 자금을 다른 데서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상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속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 실행. 그럼 이 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이 보속 작업을 매년 계속함으로써 노동자를 갖다가 상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고용한다니까 싸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염가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오면 생산비를 저하시키고, 그 생산비 저하가 나중에 뭐를 볼 수 있어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더라. 그것이 바로 사경제 입장에서 사업 실행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임산물 판매라는 것은 오늘날 매년 지속적으로 임산물이 많잖아요. 뭐 임산물 중에 가장 많은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걸 봤었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을 때요, 그 임산물에 대한 의미적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임산물에 대한 부산물에 대한 것으로 무엇이 많으냐 하는 것을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농용자재가 거의 48%, 그 다음에 종실이 29%, 그 다음 약용이 9%, 버섯이 7%. 그러니까 이와 같이 퇴비, 사료, 원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지속적인 임산물을 판매함에 따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다 볼 수 있겠고, 또 산림 생산 과정상 필연적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보속자가 필요성을 공공경제 입장과 사경제 입장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꼭 구별해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속 작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속 작업의 조건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뵀을 때 법정림이다 그랬죠. 여기 현실림과 법정림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보속 작업의 조건. 이거 반대적 입장에 쓰는 것이 바로 뭐라면 현실림이죠. 그러면 보속 작업을 하려면 현실림을, 자, 우리가 현실이라면 결국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살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실제 있는 살림, 현실. 이걸 현실림을. 그러면 실제적인 살림을 법정림, 소위 우리가 경영 목적에 따라서 임목을 벌채하고 생산력을 지속시키는 걸 법정림이라 하죠. 그 이 법정림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보속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림이라는 것은 살림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느냐. 살림이, 자, 우선 뭐가 있어요? 대표로 유령림이 있습니다. 자, 림이라는 건 숲을 얘기해요. 나무숲.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가장 어린 숲, 어린 나무 숲보다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장령림 있죠. 그 장령림이라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갔을 때 좀 성장하는 거. 소위 우리가 갔을 때 왕성하게 커가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성숙림. 이제 뭐에 대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커서, 그렇죠? 뭐가 돼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벌채적 조건이 있는 건 성숙기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고르게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다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자본과 노동량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되네.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러면서 각
그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점유 비율이 같아야 되겠죠. 얘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 소위 점유면적, 각 인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비슷한 것이 차지하고 있는 수령들이, 자, 여기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인분, 얘도, 예를 들어 이걸 나눈 거니까 인분이라는 거예요. 분 나누는 거. 얘가 차지하는 인분, 얘가 차지하는 인분, 그것이 거의 유사를 가져야 되겠죠. 유사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목 축척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인목 축척을 유지하고, 해마다 비슷한 양의, 그 목재 수확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살림을 뭐라 그래요? 법정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목재에 따라 인목을 벌채하는데, 그 벌채할 때 산림 생산력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인분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걸 무슨 님이란다? 법정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님에 대한 그 연금이나 배급이나 이런 상태에 관해서는요,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보속 조건, 그렇죠? 여기는 다음 강좌에 역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